지난 시간에 이어서 식품 유래 질병과 식품 독소에 대한 발표를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재적 위험과 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정보를 원료 생산자, 가공자, 그리고 요리사, 소매업체 및 소비자에게 배포하는 방법입니다. 정보는 매우 다양한 출처에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몇 가지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세계보건기구, 두 번째로는 중앙정부, 세 번째로는 DSS, PHL과 같은 정부기관, 그리고 유제품 무역연맹과 같은 무역단체, 그리고 무역단체를 통해서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식품산업연구단체 CFDRA 또는 왕립보건위생연구소와 같은 공중위생 관련 기관, 다음으로 해당 분야의 권위자들의 저서, 논문, 과학잡지 등이 있겠습니다. 소비자가 고위험 식품을 올바르게 취급하여 보관할 수 있도록 가공업체가 식품 라벨을 표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올바른 해빙, 즉 해동 절차를 거쳐야 하는 냉동 가금류는 라벨 부착의 중요한 예가 됩니다. 관리자, 가공 직원 및 식품 취급자에 대한 훈련 및 교육의 방법도 있습니다. 많은 식품 회사들은 직원들이 입사할 때 인도 교육 프로그램과 더불어 위생 유도 교육을 포함하는 식품 위생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을 잘 확립하고 있으며 그 후에 정기적인 검정 과정을 거칩니다. 교육과정은 종종 국가적으로 인정받는 식품위생 자격을 얻는 대학들에서 이용 가능합니다. 또한 개방형 학습 또는 온라인 강좌는 대학 강좌를 수강할 수 없는 사람들이 식품위생에 대한 인정된 자격을 얻기 위해 이용이 가능합니다. 안타깝게도 1990년 식품안전법은 모든 식품산업 종사자에게 식품위생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EU, 즉 유럽연합 위생지침은 요리사들이 식품위생에 종사하는 식품 취급자들에 대해 그 의무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훈련시키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식품위생에 대한 교육과 훈련 프로그램이 실제로 얼마나 효과적인가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병원 주방 직원에 대해 기존의 1일 훈련 프로그램을 평가한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유형의 훈련은 장기적으로는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에 도달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보고되었습니다. 이 연구는 이 강좌가 시작하기 전에 참가자들의 위생 지식 수준이 낮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교육 과정이 끝난 직후 지식은 높은 수준으로 올라왔지만 2주 뒤에는 3분의 1로, 6개월 뒤에는 2분의 1로 다시 낮아졌습니다. 훈련 프로그램을 통해 지식을 습득하는 것은 위생 개선과 식중독 예방에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좋은 위생 관행을 촉진하는 것 외에 다음의 문제들에 대해서는 효과가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들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경영진의 위생의식 수준, 그리고 동기부여, 개인의 행동, 좋은 위생 관행을 촉진하는 직장 내 시설, 다른 근로자와 경영진에 대한 좋은 관행 정착을 위한 사회적 지원, 다른 근로자와 경영진의 위생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 부재, 그리고 위생 감시에 대한 근로자의 참여 및 현재 관행의 개선사항 이행 등에 대해서는 효과를 볼 수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식품위생 및 식품 취급 행위에 대한 일반인에 대한 교육입니다. 라디오 및 텔레비전 인터뷰와 다큐멘터리, 식품 독소 감염 및 식품 위생에 관한 식품 프로그램의 통합된 정보, 정부 기관에서 가정에 보내는 전단, 인기 잡지의 기사, 무료 또는 최소 비용으로 슈퍼마켓에서 구할 수 있는 전단지와 책자 모두가 대중을 기다리게 하여 문제를 더 심각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식품안전은 식품안전자문센터에서 발행한 질문과 답변은 이러한 유형의 자료의 훌륭한 예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읽고 이해하기 위해 좋은 교육 수준을 요구하며 인구의 소수만 원하는 어떤 위생관념을 정착시킬 수 있도록 도달하게끔 하는 데에 인구의 소수만이 달성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식품 안전과 식품 독소 예방 교육 등을 위해 고안된 정보도 기득권 단체들이 생산하는데, 예를 들어 영국 가금류 정보원에서 발간한 식품 독소 파헤치기라는 팜플렛은 위생적 취급과 안전한 조리를 위해 도움이 되는 건전한 조언을 해줍니다. 학교에서 사용할 수 있는 식품 위생에 관한 여러 가지 훌륭한 교육 및 학습 패키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정경제학은 국가교육과정의 필수적인 부분은 아닙니다. 다른 과목의 자원에 대한 압박으로 인해 위생교육의 확실한 수단인 조리법이 쇠퇴하고 있습니다. 환경보건 담당관의 식품 가공 및 식품 준비에 관련된 시설의 점검도 있습니다. EHO에 의한 식품시설 점검은 식품위생법 시행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EHO는 식품 사업자에 대한 개선 통지를 제공하고 기소를 개시할 권한이 있습니다. 검찰로 인해 금지 명령이 내려질 수 있으며 이는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쇄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점검의 중요한 부분은 군의 등록입니다. 영국에서는 1991년 4월 1일 모든 식품시설은 현지 당국에 등록하여 검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발효되어져 있습니다. 일부 EHO는 이러한 규제들이 실제로 요구되는 식품시설의 강제적인 허가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식품 유래 질병 미생물의 존재 여부를 검사하고 양성인 경우 식품시설에서 작업하는 사람을 제외합니다. 장내 병원균의 무증상 감염자를 찾아내고 식품 취급에서 제외하는 방법으로 대변 채취가 이미 논의된 바 있습니다. 인간의 코, 목, 피부는 스타필로코쿠스 아우레우스의 자연적인 서식으로 식품 독소 감염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인구의 약 30에서 50%는 손을 통해 감염시키고 이보다 훨씬 적은 비율로 이 미생물은 코 또는 목으로서 감염시킬 수도 있습니다. 비록 알코올을 이용한 손 소독제를 사용하는 것이 미생물을 제거하는 데 효과적인 것 같지만 이 미생물은 세척 후에도, 즉 소독 후에도 손에 살아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식품 취급자의 손, 코, 목에서 면봉으로 채취하여 스타필로코쿠스 아우레우스의 존재 여부를 검사하고 사람이 식품과 직접적인 접촉을 못하도록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인구의 상당수는 식품 산업에서 일하는 것에서 제외되어 있고 스타필로코쿠스 아우레우스 감염은 특정 개인에게서만 지속적이지는 않으며 식품시설에서 일하거나 일하려는 모든 사람들을 검사하는 것은 매우 고비용이 드는 단점이 있습니다. 더 나은 접근 방식은 식품이 오염되지 않도록 하는 위생교육과 미생물이 자라지 않도록 식품을 보관하는 올바른 방법의 교육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제품 회수입니다. 효과적인 제품 회수 메커니즘은 다음을 포함합니다. 첫 번째, 제품 부호화, 그리고 결함이 있는 제품을 찾기 위한 제조업체의 신속한 대응, 그리고 소매상과의 협업, 그리고 미디어를 통해 발송된 소비자 정보. 이것은 심각한 식품 독소 감염 발생의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제품의 수는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눔에 의해 발생되는 상황을 가능한 제한적으로 만드는 것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세균, 바이러스, 곰팡이, 원생동물, 조류, 프리온에 의한 식품 독소 감염입니다. 식품 독성 세균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감염을 일으키는 세균입니다. 먼저 캄필로박터 제주니입니다. 특징은 미생물은 그람 음성의 곡균 또는 나성균이며 질병으로서는 살아있는 미생물의 섭취에 의해서 이 캄필로박테리오시스가 감염될 수도 있습니다. 잠복기는 1에서 10일로 보통은 3에서 5일이며 증상으로는 설사, 복통, 발열, 메스꺼움 등이 있습니다. 이 질병은 매우 가벼운 위장염에서부터 맹장염과 비슷한 혈변과 복통을 동반한 증상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합니다. 소수의 사람들은 심각한 합병증으로 고통받을 수도 있습니다. 지속시간은 1일에서 수주로 사망은 매우 드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감염 선량이 매우 적으며 불과 수백 세포로도 감염을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캠펠로박터 제주니는 어디에서 발견이 되는가? 이 미생물은 야생 조류, 소, 돼지, 양,
염소, 닭, 칠면조, 오리, 고양이, 개 등 야생 및 가축의 장에서 발견됩니다. 동물성 조류는 종종 10의 6승/g보다 크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무증상 감염자가 존재하며 회복 환자도 회복 후 최대 6주 동안 미생물에 대해 양성 반응을 보일 수 있습니다. 처리되지 않은 표면은 변함없이 그 미생물에 오염되어져 있습니다. 새들은 동물의 시체를 먹음으로써 감염될 수 있습니다. 고기와 가금류의 사체는 가공 중 배설물 오염에 의해 감염될 수도 있습니다. 고기 소매점이 1.4%에 도달했을 때 비교적 낮은 오염 발생률을 보이며 훨씬 더 일반적으로 오염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체가 미생물에 감염되어 소비자에게 도달하는 등 가금류의 오염이 매우 높으며 때로는 매우 심각합니다. 새에서의 가장 높은 기록으로서는 2.4의 10의 7승까지도 검출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버섯 퇴비배지에 사용된 동물 배설물에서 감염된 미생물이 많이 들어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 미생물은 배설물에 의한 오염의 결과로 원유에 존재할 수 있고 캠필로박터 마스티디스가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캠필로박터균은 가공식품에서는 거의 발견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발생과 관련되는 식품들입니다. 먼저 날 것이거나 불충분하게 살균된 저온 살균 우유, 덜 익은 가금류, 날것 또는 덜 익은 고기에서 검출될 수도 있으며 날고기 또는 가금류의 교차 오염에 의한 샐러드에서도 발견이 될 수가 있습니다. 생가금류와 비육류를 취급하는 동안 손과 입의 접촉을 통해 식품으로부터의 감염이 발생할 수 있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저온 살균 우유가 유통되며 새가 호일 뚜껑을 쪼아서 우유가 오염될 수도 있습니다. 식품 취급업자의 배변에 의한 식품 오염은 발생에 가능한 원이지만 이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는 거의 없습니다. 이 캠필로박테리오시스는 1980년 기록이 시작된 이래 매년 증가하는 식품 독성 감염으로 현재 영국에서 가장 흔한 유형의 식품 독소 감염입니다. 해당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이유는 다음과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가금육의 소비 증가, 그리고 가금 가공 공장의 기계화와 처리량 증가, 그리고 테이크아웃 식품 소비 증가가 있습니다. 또한 테스트 및 사례 기록의 증가 및 개선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향은 기록들이 특히 우유와 관련된 많은 사례들을 포함하는 대규모 발생에 집중되어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1982년에 실시된 일반 조사에서는 영국의 연간 환자 수가 공중보건 통계에 보통 기록되는 수치보다 최소 10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으로는 예방입니다. 한 사체에서 다른 사체로의 교차 오염과 사체의 변질 오염을 제한하기 위해 도살장 위생에 대한 개선이 필요합니다. 또한 닭이 어떻게 이 미생물에 감염되어 통제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알아내기 위한 연구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릴에서의 용수 공급은 주요 감염 원인 중 통제할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가금류 가공 공장은 기계적 배출과 관련하여 사체 오염과 높은 처리량 측면에서 볼 필요가 있으며 이는 문제를 증가시키는 경향도 있습니다. 시골에서 배달되는 우유는 뚜껑을 이중으로 막아야 합니다. 가금류, 육류 등이 조리되거나 신선한 식품으로서 찬 상태로 섭취될 시 이에 대한 교차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소비자와 조리자의 바람직한 위생관리가 필요합니다. 육류, 가금류 등은 완전히 익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가금류 및 비육류 취급 시 손과 입이 닿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퀴놀론 항생제는 스페인과 같은 일부 국가에서 닭에게 주는 식수에 첨가제로 사용됩니다. 새 내장에서 캠필로박터, 살모넬라 등의 유해세균을 파괴해 성장률을 높이고 새를 안전하게 관리하자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인간의 질병을 치료하는 데도 쓰이는 퀴놀론 항생제, 즉 시프로플록사신의 사용은 특히 식품 독성 감염이 점진적으로 심각해져서 사용하는 것에 크게 비난받아 왔습니다. 스페인에서 영국으로 수입된 가금류에는 현재 이 약에 내성이 있는 캠필로박터 균주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러한 비판은 정당해 보입니다. 다음으로는 살모넬라입니다. 살모넬라균은 미생물의 자연 서식과 발생되는 질병의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인간이 숙주가 되어 인간에게만 질병을 일으키는 살모넬라균. 이 그룹은 살모넬라 타이피와 살모넬라 파라타이피 A, B 유형이 있습니다. 살모넬라 혈청형은 특히 특정 동물에게 질병을 유발하고 사람에게는 드물게 유발됩니다. 예를 들어 조류에 장티푸스를 일으키는 살모넬라 갈리나름이 있습니다. 주로 특정 동물에 의해 전파되지만 인간에게도 질병을 일으키는 살모넬라 혈청형이 있습니다. 소가 숙주인 살모넬라 듀블린이 있습니다. 다양한 동물에 의해 전파되고 또한 인간을 감염시킬 수도 있는 혈청형도 있습니다. 이런 종류의 혈청형은 2000개가 넘으며 이것은 인간에게 병원성으로 여겨질 수 있고 살모넬라 식품 독성 감염의 주요 원인입니다. 다음으로는 살모넬라 혈청형입니다. 특징으로서는 gram 음성 강균이며 살모넬로시스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 미생물은 소장의 하부에 있는 육모에 상푸이 세포를 관통하여 그 아래의 결합 조직으로 들어가는데 그곳에 머무르며 증식합니다. 엔도톡신이 분비되어 질병 증상을 일으키는 것이 특징이고 잠복기는 5에서 72시간인데 보통은 12에서 36시간이 경과되면 질병의 증상이 발현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증상으로는 설사, 구토, 발열, 두통이 있으며 탈수증은 혼수와 사망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약 1%의 경우 그 질병이 더 심각해져서 미생물이 혈류를 침범하여 폐혈증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부 혈청형은 특이적으로 치명적이고 폐혈증이 더 흔하게 나타납니다. 폐혈증과 신체 다른 장기로의 침입을 수반하는 이 더 심각한 유형의 질병은 장내 열로 묘사되며 살모넬라 타이피와 파라타이피에서 더 특징적입니다. 질병의 지속시간은 보통 1에서 4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망률은 이 질병은 보통 한계를 가지고 있어서 건강한 성인을 사망하게까지는 못합니다. 사망률은 젊은 사람들, 노인들, 그리고 면역체계가 보장된 사람들에게 중요합니다. 영국의 전체 사망률은 통보된 사례의 약 0.1%지만 살모넬라 듀블린과 같이 더 독성이 강한 혈청형과 함께 그 비율이 더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감염 선량은 살모넬라 균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살모넬라 혈청형의 감염 선량은 일반적으로 10의 8에서 10의 9승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상황에서는 살모넬라 균이 10개보다 세포보다 훨씬 낮은 수의 섭취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살모넬로시스의 발생이 필요한 감염 선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숙주 감수성입니다. 낮은 섭취량은 건강한 성인에 비해 영유아나 노약자와 같이 면역력이 저하된 사람에게 살모넬로시스를 유발합니다. 과거에 그 미생물에 노출된 사람들은 높은 수준의 저항력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살모넬라 혈청형이 있습니다. 살모넬라 혈청형의 독성은 균주에 따라 다릅니다. 살모넬라 타이피무리움과 살모넬라 듀블린과 같이 독성이 높은 균주의 감염 선량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다음으로는 미생물이 섭취되는 식품의 유형이 있습니다. 치즈, 살라미 및 초콜릿과 같은 고지방 식품은 일반적으로 식품 내 미생물의 상당 부분을 살멸시킬 수 있는 위산성의 영향으로 미생물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이 효과는 명백히 감염 선량을 낮출 수도 있습니다. 미생물은 어디에서 발견되는가? 살모넬라 혈청형의 자연 서식은 포유류, 조류, 파충류, 양서류, 곤충 등 대부분의 가축과 야생동물에서 나타납니다. 살모넬라 혈청형은 일반적으로 숙주가 특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어떤 종류는 설치류에서 흔히 발견되는 것과 같이 특정 동물에게서 흔하게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살모넬라 균은 많은 양의 배설물에서도 나타나며 특히 살모넬라 균이 배설물에서 건조될 경우 오랫동안 배설물에서 생존할 수도 있습니다. 살모넬라 균은 또한 하수, 토양, 물에서도 발견될 수 있습니다. 동물 사료는 미생물의 또 다른 중요한 공급원이 됩니다. 살모넬라 균은 다양한 가공식품에서도 발견됩니다. 고기와 가금류는 특히 미생물의 중요한 원천이며 내장에서 발생하는 오염과 사체 사이의 교차 오염을 발생시킵니다. 오염의 발생률은 다양하며 약 50%는 그릴, 15%는 돼지, 1% 미만이 소와 양 시체에서 사체에서 나타났습니다.
소시지와 같은 육류 제품도 오염될 수 있습니다. 최근 그릴에서 살모넬로시스가 발병한다고 하여 연구한 결과 2만 8천여 마리의 새에서 양성 반응이 50마리에 그쳤습니다. 새들이 슈퍼마켓 진열대에 도착했을 때 감염된 사체의 수는 33%까지 증가했습니다. 최근의 수치를 보면 슈퍼마켓에 파는 신선한 가금류의 3분의 1과 냉동 가금류의 2분의 1이 살모넬라균에 오염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것은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가금류 가공 공장에서 주요한 문제가 존재한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문제의 가능한 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저온 살균 방법은 미생물을 파괴하지 못하고 사체 간 교차 오염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가공 공장이 엄청난 처리량 때문에 검사를 어렵게 하고 교차 오염의 가능성을 높일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교차 오염으로 이어질 수 있는 배출에 이용되는 방법입니다. 최근에는 내장을 팔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달걀은 산란 중이나 또는 산란 후 모두 조류와의 접촉에 의해 오염될 수 있습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상점 내 계란의 0.7%가 오염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암탉의 알이 살모넬라균에 직접 오염될 수 있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살모넬라 엔테리티디스의 특정 변종, 특히 4형 PT4는 난소와 난관에 침투할 수 있습니다. 노른자는 난소에서 형성되는 동안 감염될 수 있고, 알부민은 난자가 난관을 통과할 때 감염될 수 있습니다. 살모넬라가 발견된 다른 음식으로는 생우유, 계란 제품, 코코넛, 시리얼, 샐러드, 야채, 분유, 초콜릿, 케이크 믹스, 샐러드 드레싱, 아이스크림 등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살모넬라균 발생에 관련된 식품들입니다. 살모넬라균을 함유한 식품은 소비자에게 잠재적인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최근 영국에서 발생한 조류독감에 관련된 식품으로는 날달걀과 덜 익은 계란이 재료로 사용된 제품, 예를 들어 집에서 만든 아이스크림이나 마요네즈 등, 또는 칠면조와 닭고기, 돼지고기, 송아지, 통조림 햄, 소세지, 고기파이, 수입 초콜릿바, 살라미 스틱을 포함한 맛깔스러운 과자 등이 있습니다. 통계를 보겠습니다. 살모넬로시스는 영국에서 발생하는 식품 독성 감염의 두 번째로 흔하게 기록되는 유형이며 매년 그 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독일과 같은 다른 유럽 국가들에서는 영국보다 훨씬 발병률이 높습니다. 이 기간 동안 계속 증가하는 주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금육의 소비 증가, 가공 공장의 기계와 처리량 증가, 살모넬라균을 산란계 암탉과 그릴에서 감염시키게 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비록 지금은 살모넬라 엔테리티디스와 관련된 발병률이 낮아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살모넬라 타이피무리움 DT104와 관련된 살모넬로시스 발병률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정 유형의 살모넬라균이 유행하는 이러한 변동의 원인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예방입니다. 살모넬라 식품 독성 감염을 억제하는 것은 매우 어렵고, 이 미생물을 먹이사슬에서 완전히 제거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이러한 어려움에 대한 주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야생동물들은 먹이사슬에서 살모넬라균의 일정한 영역을 차지하고 있고, 가축은 쉽게 감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살모넬라균이 소비자에게 도달하기 전과 후에 식품에 감염되어 먹이사슬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엄청나게 다양합니다. 살모넬로시스의 조절은 경제적인 결과를 가져옵니다. 가금류로부터 이 미생물을 제거하기 위해 많은 돈과 노력이 투입된 덴마크에서 소비자에게 도달하는 가금류의 가격은 영국보다 훨씬 비싸고 여전히 3에서 4%가 오염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농업 및 원재료의 생산입니다. 병원균이 없는 제고품을 사용하고 병원균이 없는 동물 사료를 사용해야 하며, 동물 사료 및 물 오염을 방지해야 하고, 또한 동물 배설물의 위생적 처리를 해야 합니다. 또 손쉬운 청소와 해충 유입 방지를 위한 가축장 설계, 방목지와 슬러리 감염으로 오염되는 것을 방지해야 하며, 어린 동물의 천연 보호물질을 급여할 수도 있습니다. 또 스트레스를 최소화하는 조건에서 도살 전 동물을 운반하고 수송해야 하며, 미생물이 한 동물에서 다른 동물로 전파되는 것을 방지하는 위생적인 조건 하에서 동물을 운반하고 보유해야 합니다. 또한 먹이사슬에서 병든 동물을 제거해야 합니다.
도축장, 양계장에서 병원균이 사체에서 다른 사체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는 위생적 관행을 적용할 수도 있고, 일반적인 살모넬라 혈청형에 대해 가금류 면역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가까운 장래에 실행될 수 있는 비교적 새로운 방법들입니다. 다음으로 제조사가 해야 할 일들입니다. 원료를 5도 이하로 냉장 보관해야 하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식품에 대해서는 열처리를 이용해야 합니다. 달걀의 저온살균이 그 예입니다. 열처리 공정을 주의 깊게 감시해야 하고, 열처리를 받은 식품의 사후 처리로 재오염을 방지해야 합니다. 또한 물리적으로 분리된 원료 취급 및 생산을 해야 하며, 원료 및 최종 제품 시험, 유효기준 적용 및 시정 조치를 해야 합니다. 공장 시설의 병해충 유입 방지도 필수적이며, 근로자에 의한 엄격한 개인위생, 소비자에게 냉동 가금류의 해동에 대한 명확한 지침 제공, 문제 식품 및 첨가물에 대해 낮은 수준의 조사를 이용하며, 판매자는 위험도가 높은 식품을 5도 이하에서 유지해야 하고, 소매 시설에서 애완동물의 출입을 금지해야 합니다. 또한 병해충 유입 방지도 필수적입니다. 요리사 또는 소비자는 원유를 사용하거나 섭취를 금지해야 하며, 조리 전 냉동 가금류가 올바르게 해동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하고, 가금류 및 기타 문제 식품이 완전히 익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가금류는 70도까지 조리해야 합니다. 특히 손씻기와 나름식과 조리된 식품 사이의 교차 오염 방지 및 손씻기와 관련하여 개인 위생 및 식품 취급 관행을 엄격히 따라야 하고, 계란을 포함한 문제 식품을 5도 이하에서 냉장 보관해야 합니다. 조리된 음식을 나름식 위에 냉장고에서 보관해야 하고, 이를 통해서 교차 오염을 방지해야 합니다. 또한 병해충 유입을 방지해야 하고, 금이 가거나 더러운 달걀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마요네즈나 아이스크림과 같은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날달걀 대용으로 저온 살균된 달걀을 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반려동물이 식품 또는 식품 준비 환경과 접촉하는 것을 방지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살모넬라 타이피와 파라타이피에 대한 내용입니다. 특징으로는 이 질병은 살모넬라 타이피는 장티푸스를 유발하는데, 장티푸스는 장과 림프계를 통해 그 미생물이 혈류로 들어가 온몸에 분포하게 되는 매우 심각한 증상을 일으킵니다. 많은 수의 미생물들이 배설물과 소변으로 배설됩니다. 감염 선량은 낮고 사망률은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감염은 환자의 10에서 15%가 담낭에서 미생물이 발견되어 계속 배설되는 만성 매개체가 되어 높은 전파율을 만듭니다. 살모넬라 파라타이피는 장티푸스와 유사한 여러가지 방법으로 파라티푸스를 유발하지만 덜 심각하고 사망률이 낮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미생물은 어디에서 발견되는가? 이 미생물들은 인간에게만 한정되어 있으며 질병이나 증상 없는 보균자에게서도 발견됩니다. 옷으로 오염된 미처리수는 이 두 미생물의 주요 감염원이지만, 운반선에서 직접 오염되거나 오염된 물을 식품 준비나 가공에 사용할 경우 식품도 발병에 관여할 수 있습니다. 굴과 홍합과 같은 쌍각 연체동물 조개류는 오염된 물에서 미생물을 걸러내고 농축시킬 수도 있습니다. 발생에 관련된 식품들로서는 장티푸스와 파라티푸스 발병에 관련된 음식으로는 원유, 오염된 물에서 수확한 생조개, 건조된 코코넛, 살균되지 않은 계란, 아이스크림, 조리된 고기, 오염된 냉각수로 오염된 소고기 통조림, 그리고 오수에 오염되거나 처리되지 않은 물에 씻은 샐러드 야채 등이 있습니다. 장티푸스와 파라티푸스열은 현재 영국에서는 드물고, 주로 개발도상국에서 오는 방문객이나 사람들과 관련이 있습니다. 예방 방법으로는 음식 준비 및 생산에 음용수를 사용해야 하며, 열처리 우유와 아이스크림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염된 물에서 수확한 조개류를 깨끗이 세척해야 하며, 운송업체를 선별하여 식품 취급 및 생산에서 제외할 필요도 있습니다. 특히 손씻기와 나름식과 조리된 음식 사이의 교차 오염을 방지해야 하며, 개인 위생 및 취급 관행을 철저히 따를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구단원 전체 분량 135에서 181페이지 중 이전 2회의 학습으로 135에서 153페이지까지가 완료되었으며, 금해 학습으로 154에서 162페이지까지의 내용이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학습으로 세균에 의한 식품 독성 감염 발생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남은 일정상 바이러스 등에 대한 내용은 진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나 최대한 그 내용까지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